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 혜택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드리는 복지비서 미스 킴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 기온에 여름은 무덥고 습한 날씨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날씨가 습하고 덥다 보니 에어컨 개발자들이 알려주는 에어컨 에너지 효율 극대화하는 꿀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삼성전자에서 개발자가 발표한 에어컨 이용 꿀팁이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여름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전기세 절약이 될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에어컨을 껐다 다시 구동했을 때와 계속 작동시켰을 때의 전력 소비량을 외출 시간대별로 비교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30분간 외출 후 에어컨을 다시 작동하면 연속 운전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5% 늘었고 60분간 외출 시에는 2% 증가했는데요. 60분간 외출 시에는 2%가 증가한 반면에 외출 시간이 90분을 넘어서면 연속 운전보다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게 전력 소비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이 에어컨이라는 오명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 한낮에만 잠깐 트는 경우가 많았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에어컨을 켰다가 시원해지면 끄고 다시 더워지면 켜는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욱 올리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에어컨 작동 시간과 구동 공간 제어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개발자들은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구동시키는 등의 연구를 통해 전략 팁을 공개하게 된 것인데요. 임성진 프로는 최근 제품들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에어컨 작동을 자동으로 최소화하는 인버터 방식으로 출시된다며 짧은 시간 껐다가 켜면 높아진 실내 온도를 다시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에어컨을 구동시킬 때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문을 닫고 필요한 공간만 냉방하는 방법도 추천했습니다. 이는 공간의 면적이 넓을수록 에어컨이 냉방 처리해야 할 공간의 부피는 커지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만 개방하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한 것인데요. 개발자들의 또 다른 팁으로는 습도가 높으면 냉방 대신 제습 운전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 빠르게 온도를 내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냉방 모드를, 높은 습도를 낮춰 실내 쾌적도를 회복하는 게 더 급하다면 제습 모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냉방 모드는 소비자가 설정한 온도를 맞추는 것이 목적인데요. 실내 온도를 센싱해 설정한 온도로 빠르게 내린 뒤 온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만 소모되도록 실외기에 있는 압축의 출력을 조절합니다. 반면 제습 모드는 소비자가 설정한 온도를 기준으로 습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적인데요. 실내 온도와 상대 습도를 센싱해 실내 온도는 유지하되 습도가 제거되도록 풍량과 압축기의 출력을 조절합니다. 만약 매번 모드를 변경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AI 쾌적 운전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버터 에어컨은 2011년 이후부터 출시됐습니다. 단 최근 나온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인버터 에어컨은 아닌데요. 정속형 에어컨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인버터 에어컨인지 확인하려면 제품에 붙은 사양 라벨을 보면 되는데요. 이곳에 최소, 중간,
전격이라는 표기가 있으면 인버터 에어컨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품 안내 페이지에 인버터라는 단어가 있는지 보는 게 확실합니다. 내가 잘못하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외출했다. 그런데 전기세 폭탄이 될까 두려워 요금이 얼마쯤 나왔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 홈페이지, 한국전력 모바일, 정부24,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전기요금을 조회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전기세 조금이라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지비서 미스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